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베나TV를 아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가 어려운 제작비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채널 멤버십이라는 특별 회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출연진과 실시간으로 소통, 채팅, 광고 없이 영상 시청, 전화 데이트 신청 가능합니다. 채널 멤버십 월 정액료는 한국 기준 약 5,000원입니다. 채널 멤버십 가입 방법은 동영상 밑에 표시된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댓글 공지에 있는 멤버십 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활발하게 소통하는 실시간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가입과 참여,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전착하신 탈북민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탈탈탈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네. 한국 정착 16년차 되셨습니다. 대선배님이시네요. 네. 신봉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방송이 거의 처음이시라서 엄청 긴장하고 계시는데 첫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98년도에 고난의 행군식에 이제 힘들어서 이제 견디다가 이제 친구 따라서 이제 강남 간다고 친구의 그 호기심에 그냥 가자고 해서 따라서 탈북한 것이 제가 한국으로 오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을 갔는데 이제 그 중국에 간 것이 여기 한국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98년도에 네. 친구분과 함께 친구 네. 따라 98년도면 21살. 21살 네. 때. 네. 야, 그러면 지금 제가 계산만 해봐도 거의 한국에서 비슷한 기간만큼 사셨네요. 네. 북한에서의 삶과 네, 한국에서의 네. 삶. 아, 흥미진진합니다. 오늘도. 네. 혹시 그 신봉선님을 소개해 주신 분이? 네, 박세영님이세요. 네. 네. 그래서 저번 배나무 학당 박세영님께서 출연하러 오셨을 때 네. 함께 오셔서 또 인사해 네. 주셨고요. 아. 네, 오늘 사무실에는 지금 두 번째로 네, 오셨습니다. 박세현 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고 계시는 분이시죠? 맞아요. 예, 네. 탈탈탈 73회에 나오신 박세현 님 소개로 오늘 신봉선님 모셨습니다. 네. 자, 이제 편하게 긴장을 푸시고 삶의 이야기를 저희한테 나눠주셨으면 네. 합니다. 먼저 이제 북한 생활부터 순서대로 네. 예, 말씀을 여쭤볼게요. 고향이 함경북도 샛별군. 네. 네. 제가 지도로 봤더니 정말 북단이시더라고요. 제일 끝에서 네. 끝이. 한반도 지도 제일 시작하는 끝이 러시아 가깝죠. 네, 추운 지방. 네. 그러니까 고향하면 어떤 게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제가 21살 때 탈북했으니까 그 21살 전에 어린 시절보다 김일성이 죽고 나서 너무 힘든 고난이 행군 시기에 이제 엄마랑 같이 고생했던 그 추억이 제일 많은 고향 것 같아요. 하면. 네. 엄청 춥다는 또 그런 이야기는 많이 예, 들었어요. 이야기를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거기는 겨울에는 나갈 때 기 다 맞고 머리 수건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다 하고 장갑 끼고 그리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막 동상 입고 하니까. 그래도 그 추운 샛별군에서의 뭐 네. 즐거운 추억이 있다면 어떤 추억이 있어요? 고향에 대한 예, 풍경이나 떠오르는 추억이 있다면 저희 고향은 시골 완전 촌이에요. 그래서 뒷산에 가면 이제 낮은 뒷산인데 거기 가면 개암도 딸 수 있고, 예. 저는 여기 한국 오면 그런 것도 다 아세요. 어르신 분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하면 그 당시에 또 어르신들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버섯 따러도 다니고, 예, 이제 도토리 주러도 다니고, 공기가 참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탄광촌에서 살았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네. 바로 옆에 은덕군인가? 예. 예, 탄광이 있는 예, 지역이죠. 네.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탄광에 그렇죠. 종사한 네. 사람들. 네. 이제 저희는 아버지가 강 보시면 이제 대대로 이제 자식들도 탄광 일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가족도 탄광 일을 했거든요. 네. 아버지께서 광부셨다고 써주셨어요. 네. 네.
그 위로 대대로 계속 그 탄광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 일남 삼녀로 태어났고 오빠가 이제 있고 언니 둘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들도 같이 이렇게 탄광일 하고 오빠도 같이 다 탄광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탈북 전 제가 바로 위에 둘째 언니하고 8년 차이 나요. 터울이. 오. 네. 털이 많이 나시네요. 네. 그러니까 봉선 씨가 막내시죠? 네, 세 네. 자매 중에 막내고 네, 막내 오빠 딸. 제일 위에 오빠 네, 계시고. 네. 네. 오, 바로 위에 언니랑 8년 차이. 네. 그래서 터울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탈북할 그 당시 때 이제 오빠 언니들 다 출가 결혼해서 다 시집 결혼 다 가고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아버지는 이제 95년도 96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가장 힘든 시기에. 네. 뭐 어릴 적 뭐 그런 좋은 추억보다 힘든 그 추억이 더 많이 기억에. 고생하신 게 너무 네. 생각나시나 봐요. 아유, 벌써 눈물이 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먹지 못하면 그때 아버지가 별로 아프지도 않으셨어요. 건강한 편이었는데 먹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이제 밀가루로 이제 수제비 칼국수 이거 해서 아버지 아침 식사하시라고 깨우라고 해서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흔들었는데 깨웠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근데 돌아가신 거죠 이제.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저희 집은 진짜 가난했어요. 너무 엄마 아빠가 법 없이도 살 그런 분들이어서 코지스한 분이었거든요. 북한 말 막 제털 뽑아 그 넣는다고 그렇게 남한테 손 내밀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거지스하게 살다 보니까 장사할 줄도 모르시고 그냥 산에 가서 버섯 따라 그걸 팔아서 그냥 곡식 뭐 1kg 뭐 이런 정도 하면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 끝나고 오면 힘이 없어서 뭐 먹은 게 없으니까 힘이 없어 들어 누우면 엄마가 자꾸 야 숲 캐러 가자, 산에 버섯 뜯으러 가자 이렇게 해요. 근데 너무나 먹은 게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사람이 지금 생각하면 저도 아마 그때 어머니가 저를 자꾸 끌고 가지 않았으면 저도 아마 그렇게 아버지처럼. 숨이 갔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먹지 못하고 힘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다 몸을, 힘을 다 넣고 그냥 자고 싶은 그렇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그냥 누워 힘이 없으니까 계속 누워있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나 데리고 숲 캐러 가고 두릅나무 캐러 가고 이렇게 계속 저를 데리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어머니가 저를 그냥 방에다 놔두고 계속 다녔으면 저도 그렇게 아버지처럼 어떻게 보면 굶어서 힘이 없이 그냥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어떻게 가장 힘든 시기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이제 봉선 씨는 어릴 때부터 탈북 전까지 그 지역에서 새별군에서 사신 거죠. 그러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탄광에서 계속 일을 하셨고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부모님이셨어요? 일 말고 가정에서는? 저희 어머니는 되게 자상하시면서도 너무 마음이 착하시고 큰 소리 한 번 낸 적도 없고요. 저희들 키우면서 일남 삼녀를 키우면서 화를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키우셨고 아버지가 좀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딸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항상 어머니한테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이시고 그렇게 아버지는 되게 엄하신 분이셨고 어머니는 진짜 법 없이도 그렇게 살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는 출신 성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토대. 근데 탄광에 그렇게
온 가족이 배치되고 저희는 토대가 좋았어요. 그러네. 예. 토대 예. 어머니가 고향이 평양이에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 다 평양이고요. 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삼촌들도 거기 평양에 사시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언니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 오빠가 63년 토끼 때예요. 너무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신봉선님이랑 몇 살 차이이신 거예요? 오빠랑 오빠하고 저는 63년생이니까 4-5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무슨 너무 차이가 나면 그쵸. 누가 오빠하고 제가 나란히 걸어가면 친동생이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네, 근데 저희 친오빠가 그렇게 63년생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언니가 70년 개띠여서 8년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집안이 평양에서 그렇게 다 자라고 어머니가 또 이렇게 교사였어요. 네, 선생님이었어요. 평양에서. 네, 그 옛날에 세라복 입고 댕기머리 이렇게 양갈래 따시고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는 세라복 입고 그런 사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집안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왜서 어머니가 환경북도 거시골까지 내려와서 살게 된지 저는 나이도 어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토대가 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무 똑똑하셔서 북한에는 조선노동 입당 그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당내 입당도 어린 나이에 하셨어요. 진짜 당원이셨구나. 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하셨고 그리고 우리 탄강이라고 했잖아요. 탄강에 제일 그 탄강에서 제일 높은 분이 초업당 위원장, 초업당 비서예요. 그 초업당 비서 입당 보증인도 우리 아버지예요. 예. 그 높은 지위에 탄강에서 일하셨지만 지위는 높은 그렇게 그 집안, 우리 집안을 봤을 땐 토대가 좋았는데, 왜 그렇게 촌까지 내려와서 사셨는지는 제가 부모님께서 잘 자세히 몰라요. 말씀을 안 해주셨고요. 네. 자, 이제 그렇게 가족 속에서 자라시다가 학창 시절은 그래도 추억들이 많으세요. 운동을 많이 하셨다고. 네. 농구 선수라고 네. 써주셨어요.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농구를 했다고 하면, 다 놀래요. 에? 하고 쿠키에 이런 거 있잖아요. 농구를 했다면 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여기는 북한이 인민학교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딱 들어갈 때 체육 선생님이 딱 나를 너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제가 학교 때 이제 중학교 제가 딱 들어가면서 혼학반이 된 거예요. 남녀 혼학. 네. 여기 남녀공학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혼합반 딱 됐는데 줄 서면 제가 키가 항상 커서 뒤쪽에 크셨구나. 네. 그 중학교 때 들어와서 키가 그렇게 컸는데 이게 학교 키예요. 고등학교 더 크지 못한 거예요. 잘 먹지 못하고 노동을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농구는 그러면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저도 농구 선수였는데. 그러세요? 저도 6년 정도 했어요. 네. 근데 중학교 들어와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년. 네. 6년이시네. 농구했죠. 농구소죠. 네. 어떤 추억들이 있으세요? 농구 재밌으셨어요? 아니면 힘드셨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저 농구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가 시골이고 이제 경기하러 제가 군 경기, 도 경기까지는 다녔거든요. 예, 근데 명절 때마다 2월 16일, 4월 15일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 때. 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결승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먼저 하고 군에서 이제 우리가 이기면 또 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는 거의 경기하러 가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명절 쉴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래도 다른 지역에도 가볼 수도 네. 있고 그게 좋은 추억으로. 근데 이제 경기를 가서 우리가 졌어. 그러면 그 군에 가고 돈은 아닌데 군까지 저희는 경기 끝나면 그 차도 못 타고 경기 졌기 때문에 걸어서 산을 몇 개를 산을 걸어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기면 차를 태워줘요? 이기면 그나마 진짜 트럭처럼 이런 화물차를 타고 대전에서
올 수 있는데 경기 지면 너네 뭐 경기도 지고 뭐 잘한 게 있다고 응? 차를 타고 가냐 걸어서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걸어서 집에 오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그러니까 참가한 학생 선수들이랑 네, 선수들 감독님 뭐 네, 선생님 네, 또 같이 걷죠. 같이요? 같이 산. 어떻게 벌을 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졌다고? 이야, 너무하다, 진짜. 그 얼마나 걸어서 최고로, 돌아오셨어요? 예, 최고로 긴 거리. 길었던. 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기간으로 치면 몇 시간을 걸었다. 뭐. 몇 시간을 한 8시간 뭐 그렇게 걷고 했죠. 이야, 참. 동아리 활동도 어떻게 그렇게 혹독하게 시키는지. 네. 저희는 운동장에서 이제 농구 훈련하다가 이제 뭐 팀 딱 나와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운동 연습이잖아요. 이렇게 반 나눠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면 여기 우리 앞 산이 보여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그 딱 앞에 산이 보이거든요. 그 산을 뛰어서 그 볼이에요. 산을 뛰어서 올라갔다 내려오라 하거든. 저 올라가 이러거든요. 체육 선생님이. 그럼 거기로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걸으면 안 돼요. 그 산이 앞산이 다 보여요. 등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걷는지 뛰는지 이게 다 보이거든요. 나무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야. 뛰어서 갔다. 중고등학생한테 고생. 즐거운 추억이 아니었네요. 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거에 불만은 없었어요. 왜요? 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네. 생각하신 거겠죠. 네. 맞아요. 지금 중학생 따님이 둘이나 있잖아요. 네. 딸한테 그 일이 혹시 다친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예. 자, 또 학창 시절 기억에 저기대 훈련. 네. 예. 고등학교 때 네. 저기대 훈련에서 제가 분대장. 저기대 했다. 훈련 이 얘기는 왜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사교인 뭐 보통 이제 뭐 축제나 그런 데 하면 그 고무 풍선 이렇게 풍선에다 이렇게 써서 인형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거는 되게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고 이제 제주도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제주도에 가면 진짜 자동 사격장 있잖아요. 있죠. 그 영화 대저영인가? 그건 무슨 영화 찍었는 촬영지예요. 네네. 거기에 가니까 진짜 총 탄을 줘갖고 사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작년쯤 될 거예요. 그래서 나 학교 때 사격 잘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지금도 그렇게 잘했던 그게 실력이 나올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격장에 가보고 싶어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주고 이제 한 거죠. 총 사격을 했는데 와 실력이 제가 그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어디 들고 안 가던가요? 안에 딱 중심에 10점짜리에 거의 다 맞고 9점짜리 두 발만 딱 맞는 거예요. 이야, 놀라셨겠다고 직원분들도. 네. 놀래죠.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저기대 훈련에서 이제 키운 사격 실력. 여기도 사격 잘 했음이라고 써주셨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저기대 훈련이라는 게 저도 청년학교 다녀서 이거는 알거든요. 근위대, 결사대 막. 근데 북한은 정말 체계적으로 고등학교 시기에 어떻게 보면 맞아요. 학생들의 군사 그러니까 훈련이죠. 그죠? 훈련인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혼합반이다 보니까 남자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 1분대, 2분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여자에서 분대장을 한 거죠. 분대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훈련을 갔는데 거기서는 딱 군생활, 여기처럼 군생활인 거예요. 3명 이상이면 딱 줄 서서 양치하러 가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줄 서서 딱딱 가고 양치하러 가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딱 줄 서서 가고 그 잠자리도 진짜 군인들처럼 딱 각인하게 옷도 군복을 입혀요? 그렇죠. 고등학생들한테? 저기도 그 복 있어요. 그럼 1년에 기간이, 그 훈련 기간이 얼마나 돼요?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고 네네. 뭐 한 1, 2주라고 저는 예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분대장을 하니까 사격할 때도 우리 엎드려서 이게 엎드려서 사격을 하거든요. 실탄.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분대장은 제일 첫 번째 이제 하고 그 다음 이제
분대원들을 쫙 이렇게 제 밑으로 이렇게 다 높이거든요, 사격. 그다음에 이제 총 딱 쏘면 사격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엔 사격은 뭐 누가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사격을 하면 옆에서 빵빵 쏘잖아요. 그러면 그 탄피가 날리면서 연기, 탄피 평평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쪽 위로는 내가 제일 먼저 서고 밑에 있으니까 위에는 없으니까 이쪽 귀는 안 모는데 밑에서 분대원들이 쏘니까 귀가 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격 다 하고 나면 딱 이제 보고 하면서 이제 사격 한 거 이제 다 서서 있으면 수기 앞에서 몇 점이라는 거 수기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 최고 점수 맞았죠. 그때부터. 네. 사격 이전 다 잊어버렸어요. 우가 제일 높았나는데 사격 잘하면 달려와서 꽃다발을 줘요. 생화로 이제 꽃을 가져와서 이렇게 꽃다발 주고 이제 점수가 낮은 분들은 꽃다발을 안 주죠. 아니, 근데 그게 고등학생이잖아요. 한국에 고2, 고3 때 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처음으로 총을 쏴보는 거잖아. 그때. 그쵸. 실탄을. 네, 실탄을. 네. 그거는 군인들이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훈련에 가서 거기 훈련하는 데 있어요. 그분들이 군인처럼 이렇게 거기서 생활을 하시니까 훈련에 다 연습시키죠. 이렇게 사격 연습. 그게 이제 학생들의 그 저기대 훈련을 붉은 천년 군의대라고 하죠. 지금도 그거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생들 상대로. 글쎄요, 제가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탈북하신지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최근에 오신 분도 있다고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야, 네. 실탄 사격을 한다니. 그래서 사격을 잘하셨다고 군대 추억이라고 써주셨네요. 네. 학교 다니시면서 이제 부모님이 탄광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선 더 다른 꿈을 꾸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셨던 적이 제가 있나요? 학교 때 별로 공부는 잘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대학 가려고 그런 꿈은 제가 그냥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냥 탄광일이나 해야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하셨군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나마 그 굶거나 뭐 배고픔이나 뭐 가난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 뒤에 김일성이 죽고 나서 그 죽기 전에 학창 시절에는 좀 괜찮았던 거구나. 네. 먹는 거랑 뭐 그런 네. 거는. 그러시고 고등학교 졸업하신 다음에 기능工전문학교 네. 2년 다니시고 이게 무슨 학교예요? 기능工전문학교에서 뭘 배우셨어요? 그냥 기능 이제 저희가 뭐 일을 하려면 그 기계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배워야 되니까 전반적인 뭐 네, 기계 네, 같은 네, 거요. 네. 그러면 그 전문학교 다닐 때부터 뭐 전제로 이제 뭐 탄광에 배치된다는 거는 예상을 하고 가신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탄광에서 부서가 다 틀려요. 뭐 지하 막장에 진짜 들어가서 탄 캐는 데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탄광에도 일하는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분야가. 탄을 캐면 그 탄광 지하 막장에서 탄차 뭐 끌어내는 뭐 운전공도 있고, 뭐 무전 그런 분들도 이렇게 다 분류가 나눠지거든요. 근데 여자들도 뭐 지하 막장까지도 갈 네. 수도 있어요? 들어가죠. 배치될 수도 있구나. 지금 말하면 진짜 그 고도라고 일본식 그 있잖아요. 라이트 네네네. 그거를 차고 허리에 이게 차고 그 전구 담아 야마리 작은 거 있어. 고도풀 이거 좀 충전해야 되는데 전기가 없다 보니까 그 전기 올 때 잠깐 하다 보니 이제 지하 막장 들어가기 얼마 안 돼서부터 이게 충전 배터리가 다 돼서 깜빡깜빡거려요? 꺼져요. 그러면 새까만데 지하 막장으로 그냥 벽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요? 깊이를 미터로는 얘기하면 기억을 못 하시죠? 네. 미터로는 얼마나 깊었는지는. 그러니까 막장까지 가셨다는 이야기세요? 들어가고 하죠. 그 작업을 여자들도 들어가서 일을 해요. 신본소님도 하셨어요? 네. 저는 펌프 운전공이라고 해서 그 지하 막장에 물이 차면 석탄을 못 해요. 탄광 강부들이 들어가서 그 탄을 캐야 되는데 물이 차면 탄을 못 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을 빼내는 거를 펌프 운전공이라고 해요. 기계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일을 했어요. 지하 막장 들어가서 거기 기계가 뭐 1구간, 2구간 이런 식으로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서 저기가 3교대 하거든요. 이게 2교대, 3교대 하는데 들어가서 이제 그 물을 빼는 거. 그게 이제 펌프 전공. 예. 그 지하 막장까지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그때 나이도 18, 19살이잖아요. 네, 네. 그 기능건 전문학교 2년 졸업하고 네, 19, 바로. 20. 네. 바로 탄광에 그러면 네, 네. 펌프.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많이는 안 했어요. 네, 네. 경험은 했죠. 네. 여기 탄광서 일을 하면 사실 사건 사고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 나요. 많죠. 어떤 사건 사고들? 지하 막장에 이게 어떻게 와이어 하시는 쇠 있잖아요. 탄차가 네. 와이어 줄로 해서 이제 운전공이 떠 있어요. 그거 탄차 막자를 끌어올리는 운전공이 있는데 이제 밑에서 신호를 줘요. 전기줄 있는데 그 쇠로 신호를 보내면 거기서 신호를 받고 탄차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끌어올리는 게 와야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탄차에. 네. 그 와야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와야선이 오래되고 쇠가 녹슬고 이러잖아요. 그 와야가 끊어져요. 그러면 그 탄을 실은 탄차가 몇 대씩 해서 끌어올리는데 그 와야가 끊어지면 그 탄차들이 딱 이게 갱도가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다 밑으로 내려가다가 예를 들어서 지하 막장에서 일 끝나고 퇴근하는 분들이 그 막장에서도 그 퇴근 그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전기가 없으면 다 걸어와요. 걸어서 올라오거든요. 이야. 그 탄차가 올라오는 레일이 있어요. 그 레일에 바퀴가 굴러가면서 와이어에 끌려서 탄차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와이어가 끊어지면 저 밑에서 막장에서 걸어오던 분들이 그 탄차가 끊어지면 그거에 깔려서? 이제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야. 참 시설이나 탄광에 설비가. 이제 석탄이 이제 이 무너져서 거기서 석탄을 캐다가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갱도가 무너지는 네. 사고도 많고 또 가스나 그렇죠. 질식 사고도 많잖아요. 갱도가 네. 무너 앉으려면 이게 나무의 기둥 네. 그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에서 이제 참나무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대충 이게 뭐 이 참나무를 기둥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뭐 공급이 잘 안 돼서 대충 세우고 이러면 이게 무너지잖아요. 갱굴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하 막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고를 많이 목격하셨. 그 탄을 캐려면 네. 둘이 그 뭐지? 저도 지금 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하약을 넣고 석탄을 폭발해야지 이 탄이 무너져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 파편에 진짜 저희 고향에도 그 석탄 파편에 이 얼굴 눈 다 멀고 석탄 파편이 얼굴에 다 박혀갖고 그 장애되신 분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옆에서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성분들도 다치고 이렇게 남성분들도. 신봉선님이나 또 가족분들도 다 탄광에서 일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지하 막장에서 일하는 거는 안 시켰죠. 위험하니까. 예, 그래서 펌프 운전 좀 잠깐 하다가 밖에 나와서 이제 탄차 끌어올리는 거. 예. 그걸 이제 시켜갖고 잠깐 일했죠. 네. 그래도 청춘 한참인 그 1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이걸 왜 내가 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그런 분노나 그런 사회 체제가 그냥 우리는 대대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탄광 일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지 그거에 막 분노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졸업할 때 학교에 졸업하면 단체로 배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촌으로 보낸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 농촌에 부모님들 안 보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농촌은 객지 생활이잖아요. 집도 나서 가 있고 그 농촌에 가서도 뭐 그렇다고 농사일을 하면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부모님들 곁에서 탄광에서 일하는 게 낫다고. 그막 간절히 농촌에 제발 배치 안 받기를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도 농촌에는 안 가고 탄광에 배치받은
근데 그 힘든 탄광 일을 하시면서 뭐 월급이나 뭐 배급이나 월급 같은 거는 예, 생각 뭐 전혀 없고요. 월급 해봤자 뭐 그거는 북한은 이제 식량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광이니까 처음에는 배급 그런 거를 잘해줬죠. 근데 이제 예, 탄광 그것도 이제 지하 힘든 데서 일한 사람들하고 좀 직업이 좀 쉬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주는 게 아무래도 틀리죠. 배급이 달랐어요? 네, 배급이 주는 게 틀리긴 한데 그나마 그거마저도 살기 힘들고 식량을 안 주는 거예요. 96년도 이제 배급도 점점 그러면 안 주고 네, 그러면 네. 뭘 먹고 살아요? 옥수수, 쌀 이것도 전혀 배급도 안 주고 나중에는 준다는 게 그 통 옥수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말리지 않은 거 젖은 거 그런 거를 그냥 여기 말하면 쌀 포대 있잖아요. 그런 데다 한 포대 이렇게 해서 키로수로 해가지고 주는데 죽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옥수수가 진짜 영양을 다 받아 먹어서 진짜 터실터실하고 영양가 있는 옥수수가 아니라 진짜 영양을 먹어서 옥수수가 죽정이처럼 잘 여물지도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말리지도 않은 거를 주는 거예요. 그 동물 사료보다 네. 어떻게 보면 못한 거를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희 거기 고향 사람들이 사는 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장사도 막 일반적이고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아무나 장마당이라고 네, 이제 네. 시장은 있어요. 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장사하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런 장사를 할 줄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살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양 상태도 탈북 직전에는 많이 안 좋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먹고. 그런데 또 오히려 중국에 왔는데 아니 북한에서 그렇게 못 먹고 못 살았는데 이렇게 통통하냐고 또 부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글쎄요. 영양이 못 먹으면 붓는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탈북하고 바로 이제 강동성으로 갔으니까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네.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탄광소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조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네.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학교 졸업하고 네. 나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가장 힘든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가 가장 북한이 이제 막 고난의 고난의 행군. 행군이고 변화가 네. 많고 힘들고 이럴 때인데 장례를 잘 치러 드릴 수 있었는지 그 상황에서 어머니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장례도 어렵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가 고난의 행군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는 장례를 하면 집에서 음식을 하거든요. 음식을 다 하고 묘지 저희 뒷동산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에다 아버지를 묻으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계속 뒷동산을 다니시고 본인이 그 묘자리를 보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내가 만약 죽게 되면 죽어서 그 친구 얘기하면서 그 친구 묘 옆에다가 무덤을 해달라고 그 친구랑 동무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그 친구분 옆에다가 공동묘지에다가 아버지를 묻어주셨죠. 그렇게 아버님 일찍 가셔서 오빠 언니들 이제 시집 장가 보내는 것도 어머님 너무 힘드셨을 것 가셨죠. 같은데.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 네. 전에 아버님 계실 때 다 가셨구나. 네, 오빠 언니들은 시집 장가 다 갔어요. 그러면 신본선님만 남으셨네요. 네. 엄마랑. 네. 그렇죠. 그 뒤로 이제 가장 역할을 하시느라 탄광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셨고. 석탄도 내다 팔고, 지하 막장에서 진짜 그 지하 막장까지 들어가서 석탄 배낭으로 나보다 내가 안 보일 정도로의 이런 배낭을 메고 그 석탄을 메고, 왜냐면 그걸로 하루하루 석탄을 팔아서 그걸로 이제 곡 사갖고 이제 엄마하고 나하고 생계를 유지해
갔거든요. 예. 그러면 탄광에서 몰래 그거 반출을 한다는 거예요, 석탄을? 그래서 시장에, 장마당에. 예, 퇴근할 팔고. 때 이제 그거를 조금 석탄을 조금씩. 그거 무거운 걸 메고 지하 막장에서부터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참. 지금 아모레 파시픽에 참고로 일하시면서 오늘 화장품 잔뜩 들고 오셨잖아요. 그 모습만 봐선 정말 상상 못하는 고생을. 탄광에서 그렇게 고생하신 그러니까. 모습이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거죠. 어머님이랑 둘이. 네. 제가 그 당시 때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오빠 언니들 다 갔으니까 내가 어머니를 같이 이렇게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에 그래서 제가 사회 나와서 일할 때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저를 막내로 안 집었어요. 예. 다 마디 같다고 예. 씩씩하시니까. 집에서 막내인데 다 마디인 줄 알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책임감 갖고. 책임감 갖고 네. 어머님을 지켜드리셨구나. 네. 아유. 그렇게 탄광에서 일을 하신 게 이제 20살, 네. 21살 네. 이때시고요. 1년 정도 일하시다가 네. 탈북 동기에 친구 집에 갔다가 이제 가루세제에 물 타서 옷 빨래하는 게 신기했다. 그리고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고 다닌 게 신기했다라고 네. 써주셨는데요. 저는 탈북 동기에 이런 거 적으신 분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서 매니큐어랑 그럼 다른 가루세제. 분들은 다 탈북 동기가 뭐 어떤 아니 뭐 굶주림일 수도 있고 자유일 수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인데 매니큐어랑 가루세제라고 딱 봐서 너무 신기하다 막 그때는 이게 너무 신기했나 봐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저희는 그때 그 당시에 때 너무 살기 힘드니까 세제 뭐 옷을 빨려면 양재물 비누, 예, 양재물 비누를 집에서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손빨래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저랑 제일 절친이에요. 친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 놀러 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없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양재물 빨래를 하고 이런데 야 이거 봐라 하면서 그럼 저한테 보여준 내 대야에다가 뭘 하얀 뭘 탁 넣더니 싹 갖고 뭐 다 녹아버리고 거기에다가 옷을 여기다 넣었다가 그냥 헹구면 돼 이러는 거예요. 가루세제. 네, 그 지금 그 가르세제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하면서 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손에 막 알락달락 막 색깔 손톱이 우리는 그냥 아무 무색이잖아요. 근데 손톱은 왜 그러냐고 그게 뭐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말을 못하는 게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때 막 대놓고 얘기를 못하니까 이거 바르면 손톱이 더 영양이 생기고 손톱 보호해준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내일이잖아요. 사실은 미용 목적인데. 매니큐어인데 매니큐어 색깔은 뭐였어요? 지금 그때 본 색깔은 빨간 색깔. 빨간색. 그거 북한에서 단속 대상 아니에요? 빨간 매니큐어. 아니, 그 친구는 잠깐 이제 집에 있거나 이제 나갈 때는 그건 못하죠. 집에 있을 때만. 네. 그래서 그 친구 저희는 이제 놀면 거기는 여기처럼 놀이터나 공원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놀아요. 우리 집에 친구들 모여오고 그 친구 집 놀러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일 친하니까 속 이렇게 털어놓는 친구였으니까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얘기 그런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어느 날은 막 진짜 저희 집보다 먹는 것도 그렇고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부러워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궁금해서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니까 자꾸 물어봤더니 너 나랑 저기 좋은 가면 거기에 가게 되면 배불리 너 먹고 너희 엄마랑 한 달이 아니라 뭐 2달, 3달 배불리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힘든 생활을 하니까 거기가 거긴가 어딘데 하고 제 친구한테 여쭤본 거죠. 그랬더니 중국이라고. 네. 그럼 친구는 왔다 갔다 도감을 많이. 그 친구가 중국에 친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가만히 이제 엄마랑 중국에 왔다 갔다 한 거죠. 네. 두만강 이제 넘어서 왔다 갔다 이제 하고 그런 거를 날라온 거죠. 집에. 네. 또 장마당에 좀 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결심을 했죠.
가서 내가 한두 달만 가서 일하면 벌어오면 우리 어머니랑 나랑 먹고 사는 거 저기 되니까 같이 가자고 결심을 했죠, 제가. 그래서 집을 떠날 때 어머니한테 중국 간다는 말을 못하고 떠났어요. 못하죠. 그때 21살, 네, 98년도라고 네. 하셨는데. 워낙에 네. 고시식한 분이어서 그 중국이라는 데 가면 완전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집 떠나면 중국을 가려면 뭐 해령, 원성 이런 데를 걸쳐서 가야 되는데 집 떠나면 여기 말하면 주민등록증 있어야 되거든요. 검사, 통행증. 검사가 그렇죠. 검사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가 그런 걸 다 보관을 하신 거죠. 그때 내가 어리니까. 그래서 엄마 그거 주민등록증 어딨냐고 여쭤봤더니 그거 왜 찾는데 하더라니까 아니 내가 술 필요해서 자꾸 했더니 나 필요하니까 어딨냐고 계속 어머니가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디 가려고 하는 거니까 내 지역에서 어디 다른 데로 가려면 이제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얘기는 해야 되는데 중국은 말 못하겠고 길주 어랑이라는 봉강이라는 데 삼촌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삼촌한테 가려고 삼촌 거기 가서 내가 좀 돈 벌어 수 있는지 가서 좀 장사 그런 것도 미천 뭐 없을까 가보고 올 거라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머니는 길 떠나면 다 고생이라고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뭐 느끼신 게 있었나 보다.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반대를 하시죠, 어머니가. 그래서 큰 언니가 저희 집에서 가까이에 살았어요. 이제 걸어서 뭐 10분 거리 네, 가까이에 큰 언니가 이제 결혼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언니 집도 잘 가고 언니 집에서 잠 잘 때도 있고 해요. 그래서 중국 가기 전날에 어머니한테 나 오늘 큰 언니 집에서 잘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언니 집에 갔어요. 언니 집 갔다가 나 새벽에 조용히 나갈 거라고 언니한테만 얘기했거든. 너 어디 가려고 하냐? 언니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친구랑 어디 갔다 오려고 그랬더니 계속 언니도 또 따져 물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삼촌 집에 간다고 친구하고 같이 갈 언니한테도. 거라고 장사하러 간다고 갔다 올 거라고. 그리고 새벽에 5시 그때 4시 좀 지나서 언니 집에서 나온 게 그게 마지막 길인 거죠. 저는 중국 가서 진짜 그 친구 따라가서 한두 달 벌고 오면 된다 하고 그 생각으로 집을 출발한 게 이제 생이별이 된 거죠. 그러면 친구분은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계속. 네. 근데 같이 떠난 친구분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친구는 예, 또 왔다가 또 들어갔어요. 왜냐면 거기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시구나. 네, 신본선이 그때 21살에 뭐 설마 이게 마지막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어쩌면 네. 몇 달만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죠. 그냥 그 친구 보니까 너무 다 부럽고 그렇죠. 중국만 갔다 오면 진짜 내가 뭘 이런 것도 다 가져올 수 있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어떤 일을 할 거야 이런 얘기는 친구 해줬어요? 그런 친구가 얘기는 안 하고 가서 일하고 한두 달만 일하면 너네 엄마랑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가져올 수 있다고 네.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본선 입장에서는 어머님 어머니를 네, 지켜드려야 부양하기 그렇죠. 다른 뭐 아무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잠깐 고생해서 갔다 오자 네. 그렇게 떠나셨군요. 생이별이 될 줄 그러니까. 몰랐다는 말씀이시죠. 98년도 21살에 네. 그 친구분이랑 둘이서 강을 건너신 거예요. 네, 같이 강을 둘이서 건넜거든요. 음. 근데 그 친구가 강 건널 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기 강 건너면 옷을 이제 우리 건너는 강 깊이가 두만강이 강 깊이가 다 틀려요. 진짜 뭐 낮은 데도 있고 키 넘는 데도 있고 이제 강 깊이가 다 틀린데 이 친구가 자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길을 강 깊이를 하는데 여기에 무릎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건너면 되니까 이제 배낭에다가 옷을 겉옷은 다 벗었어요. 그래서 건너가서 입으려고. 그래서 배낭에 옷을 놓고 그래서 이제
새벽 2시, 3시 요 사이에 지금 그때는 또 겨우 10월 말이었어요. 10월 말이면 거기 북쪽에 우리 쪽에 추울 때거든요. 10월부터 네, 물에 들어가면 그 강물에 들어가면 추워요. 강물이 얼지는 않고요. 안 얼진 않았어요. 얼지는 그게. 않지만 네, 얼기 엄청 전이었어요. 차갑겠다, 네. 물이. 근데 그때는 그때 당시는 뭐 물이 차가운 거 그런 거를 못 느꼈어요. 무조건 숨져이고 이거 넘어가야 된다는 그 정신에 배낭을 메고 강 들어섰는데 강 물이 무릎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네. 목까지 물이 올라오면 이게 찰랑찰랑거리면 막 입에도 물이 올라오잖아요. 숨 못 쉬겠고 저는 수영도 잘 못했어요. 개구리 수영인데 그래서 막 오프 하면 내가 소리가 나면 그 친구가 북한말 야 이 새끼야 조용해 그 경비 그 버쳐서는 군인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위험한 상황이죠. 조용히 하면서 조용히 하면서 그래서 막 물이 차고 막 숨이 차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강은 무사히 건넜거든요. 이제 젖은 옷을 이제 짜서 다시 또 입었죠. 둘이서. 네. 그래서 날 밝기를 쫙 숨어갖고 산속에서 이제 숨어서 날 밝게 이제 기다렸다가 그 저기 마을에 그 친구가 아는 거기를 이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친구 그 친척분이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돈 벌러 썬전에 또 다른 네. 지역에 가 계신 강동성이죠 거기. 떠나셨구나. 거기에 이렇게 중국 분들이 조선족 분들이 돈 벌러 많이들 나가셨더라고요. 거기에 돈 벌러 나가신 거예요. 네. 그 집을 찾아갔는데 빈 집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냐고요. 지금 그 친구 친척 집으로 간다고 왔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찾아가보자 해서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가서 그 교회 분들이 여기서는 못 산다 너네 다시 넘어가라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지금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예. 돈 주면서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교회에 계시던 분들은 그러면은 조선족 분이신 네, 거예요? 네. 아니면 조선족 분들? 한국의 선교사분들이 아니고. 네. 조선족 분들이 하시는 조선족 분들이 교회. 교회죠. 근데 교회가 그 하나님을 믿는 곳이잖아요. 네. 그 친구분이 이제 교회에 가자라고 했을 때 어떤 곳인지 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교회가 뭔지도. 그냥 그 친구 따라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친구 하자는 대로만 저는 그냥 따라서 다니고 네. 그래서 교회가 위험하다 여기와 접촉하면 나중에. 네. 몰라요. 조금 교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냥 몰라요. 친구가 몰라요. 가자고 해서 이렇게 따라갔었고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냥 차비만 준 거죠. 북한에 다시 넘어가라고 이제 먹고 이제 가라고 이제 지어졌는데 그 친구가 담이 컸어요. 생각 나보다 많이 깼고. 그렇죠. 여러 번 왔다 갔다 그 친구 했고. 아니었으면 저는 엄두도 중국 가는 거 엄두도 못 냈는데 그 친구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아니야.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나는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올 생각 그때 하더라고요. 그 친구. 근데 나는 남조선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 당시. 그 친구는 그것까지 알 정도였으니까. 중국을 드나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신본선님은 들은 거죠. 그 전에 남조선도 몰랐고 네. 당연히 뭐 드라마나 음악도 들어본 아, 적도 저는, 없고. 네. 98년도면 진짜 그러겠다.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자기는 친척 꼭 찾아갖고 친척한테 가야 된다고 가자고 나보고. 한국까지. 그래서 그 연락처를 갖고 있어갖고 이제 친척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랬더니 자기가 강동성에 있다고 어떻게 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둘이서 중국 안쪽으로 기차를 타고 기차 친척분 계신 곳으로 네. 근데 브로커 없이 신분증 없이 북한 여성분 둘이서 기차를 타고 그렇게 안 위험하셨어요? 기차 타고 갔는데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저기 야 우리 가게 되면 어디를 뭐 검사나 뭐 하면 우리 농촌에 농사로 그 돈 벌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앞에 앉은 분들이 진짜 농사로 가는지 낫 있잖아요. 그 가을 거디 하는 거 있잖아요. 낫을 놓고 내린 거예요. 깜빡 놓고. 그래서 그 낫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이제 검사하거나 물어보면 우리 그 농촌에 그 농사하러 간다고 얘기하고. 네, 그렇게 해서 가는 거라고 얘기하자고. 그렇게 해서 중국말 좀 하셨나 보다. 중국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강동성이라는 데로 저희는 갔어요. 무사히 네. 거기까지. 바로. 네. 그때 두려움이나 뭐 다시 북한에 못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거기 강동성에 가서 그때 눈물 많이 흘리고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운 거예요. 막 그렇죠. 엄마한테 가고 싶고. 너무 멀리 와버려서. 네. 그때 거기 도착해서 계속 울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고. 근데 거기서 또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죠.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벌어갖고 가야 된다. 한 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그게 1년 지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관동성에서 그 친구분의 친척 집에서 같이 지내신 거예요? 네. 그럼 그 뒤에는 그러니까 친척분께 갔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친척분은 조카분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생긴 친구까지. 거잖아요. 같이 네. 왔다고 얘기는 했으니까. 이야기는 하셨어요. 예. 그 뒤에는 어떻게 하셔요? 친척분께서 그러면 일자리를 주선해 주신 거예요? 예, 그 강동성에는 한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한국 회사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족 분이 운영하는 공장도 있고 한국 분이 운영하는 공장도 있었어요. 근데 그 공장이 이제 완구 공장이나 핸드백 공장, 예, 그런 공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친척분이 완구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중국의 생활이 힘들었어요. 내가 21살에 탈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분이 그 강동성에 가면 이게 조선족 아줌마들이 제일 그 일을 하는 게 보면 한국 분들이 밥 해주는 거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한국 회사에서 한국 분들이 밥을 해주는 거 그거를 원하세요. 근데 그분 친척분은 처음에 조선족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장에다가 우리를 일을 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저는 청소 일을 했어요. 청소 일. 공장 청소. 예, 공장에 공인이 6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완구 공장인데 600명씩 돼요. 많아요. 있거기에는 조선족도 있고 중국 한족, 그렇죠. 오리지널 한족 애들도 있겠죠. 있고. 근데 현장 공장에서 완구 공장이잖아요.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은 다 어린 애들이에요. 이제 19, 20, 21 이렇게 어린 애들이 나와서 집 떠나서 다 그 난방에 나오면 다 어렵고 힘든 데서 이렇게 시골에서 살던 애들이 많이 나와요. 지방에서 네. 올라온. 그래서 공장 일을 하는데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다니까 저를 일 시킨 게 청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또 그렇다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청소 일을 했거든요. 근데 청소 일은 그 결혼하신 아줌마들이에요. 화장실 청소하고 그 왕구 그런 거랑 미싱도 하고 왕구 꿰매기 하고 하면 그 먼지, 솜, 화장솜 이런 거 바닥에 날리는 거 계속 청소해줘야 되거든요. 600명이다 보니 공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계단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 공장을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 일을 하는데 나는 그때 얼굴에 온통 진짜 내가 얼굴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두드러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처음엔 뭔가 했더니 열대지방이잖아요. 열대지방에다가 그 먼지까지 해서 이게 너무 더우니까 그렇죠. 네, 땀띠죠, 땀띠. 땀띠. 예, 그 땀띠가 다 난 거예요. 뭔가 유해 물질도 다 그렇죠. 들이마셔야 예. 되고. 천정에 선풍기 돌아가고 해도 네. 현장이 덥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기도 거기 안 되고. 강동성은 열대지방이어서 네.
눈이 어떻게 생긴지 그 지방 사람들은 몰라요. 그 정도요. 네. 안 그래도 신분수는 열이 많다고 더운 거 진짜 안 좋아하신다고 아까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네. 열이 많으니까 더 두드러기가 네, 네. 올라왔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하면서 힘든 일을 계속 했죠.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고 계단도 앉아가지고 그때 밀고 이러면서 저 청소하고 그 힘들게 하니까 아줌마들 있잖아요. 네, 네. 아줌마들 그 한적 아줌마들이에요. 나한테 하는 소리가 내가 어리잖아요. 21살밖에 안 됐는데 중국말로 하는 소리가 너는 나이도 어린데 왜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이런 고생하며 하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애기도 낳고 그러고 살아야지. 그건가 좀 남펑유가 중국말로 남자거든. 남자 남펑유 소하주 칠라이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살지. 네 나이도 어린데 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서 중국말을 모르니까 거기서 딱 들었다는 게 남자 그 남펑유란 말하고 소하이즈 칠라이 이거만 알아들어가지고 저는 임신했다는 줄 알고 부스 그분들은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야 낳고, 되는데 남자 만나고 좀 해야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했는데. 애기도 넣고 살아야지 이 말인데 너 임신을 했냐는 말로 듣고 임신을 네. 그런 줄 알고 부스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일을 했어요. 한국 회사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친구분은 근데 그러면 어디서 같이 일하셨어요? 그때 그 친구는 일을 안 했어요. 친척분이 일을 하고 그 친구는 이제 다른 일자리를 또 알아봐 준다고 해서 그 친구는 일을 안 하고 제가 먼저 나는 일할 거라고 먼저 난 빨리 시작하셨군요. 돈 벌어 갖고 집에 가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일을 먼저 한 거죠. 그 왕구 공장에서 그러면 얼마나 기간을 일하셨어요? 왕구 공장에서 2년 정도. 오래 일하셨다. 네. 왜 그렇게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2년은 왕구 공장에서 했는데 그 처음에 들어간 조선족 사장님이 운영하는 데서는 2년은 안 했어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저희는 한국 회사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국 회사에 그 조선족 분들이나 이제 밥하는 아줌마들 한국 회사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회사에 꼭 거기에 이제 거래처 바이어 그 한국 분들이 많이 와요. 공장에. 예. 처음 일하신 공장은 네. 무슨 공장이었어요? 왕구 공장인데 이제 다른 조선족 조선족 분이 분이 하시는 왕구 운영하는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처 바이어 그런 분들이 한국 분들이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 청소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이제 닦고 이러고 그러면 손님들도 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계단 청소하면 그분들이 한국 분들이 계단으로 내려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저 말을 걸었죠. 그래서 저 북한에서 왔는데 저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국 분들이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 분을 직접 보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분들이 따뜻하게 한민족이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에 간 거죠. 한국 회사에. 좋은 분들을 만나셨네요. 좋은 분들 많으셨네요. 근데 그분들도 신기하죠. 내가 북한에서 온 사람이 여기서 막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그래도 고생을 안 했어요. 그 들어간 한국 회사는 어떤 회사? 거기도 왕구 공장이었거든요. 왕구 공장이구나. 그 왕구 조선족 거기서 이제 거래처고 바이어 분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서도 청소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 사무실에서 같이 이렇게 사무실 관리 그 청소는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밥 하는데 거기에 언니 한 분이 한국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보다 2살 위였어요. 그래서 내가 23, 23 그때잖아요. 내가 그때 이제 그 언니는 나보다 2살 위였으니까 24이나 5 됐을 거예요. 야, 이제 한국 언니도 만났네요. 네. 근데 그 언니가 거기 있었거든요. 이제
그 언니가 거기 유학 생활하면서 선전에 유학 생활도 하면서 이제 그 사무실 거기서 좀 관리도 하고 알바처럼. 근데 거기에 한국 언니는 딱 그 언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나하고 너무 친하게 진짜 동생같이 그래가지고 언니가 많이 저를 진짜 친동생처럼 챙겨주시고. 그래서 밥도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하고. 따로 잠 숙소도 따로 해주시고 그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지금 눈물이 나시나 네. 봐요. 너무 고마워서. 네. 예.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국에 탈북에서 왔다고 하면 처음에 사람들 다 북한 음식 뭐 잘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북한 음식은 전혀 못해요. 21살 때 와서 그렇겠다. 어머니가 해준 음식만 먹어봤고 오히려 저한테 한식을 잘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한식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때 많이 배우셨군요. 네. 중과외국에 네, 거기서 당시. 밥 하는 것도 내가 옆에서 다 해줬고, 배우고. 예. 언니가 한국 들어갔다 오면 그때 김밥도 처음 김이라는 것도 처음 봤고, 예. 언니가 직접 그 한국 사람들 그 김밥도 언니가 막 사장님이 오늘 김밥 드시고 싶대 하면서 봉선아 우리 김밥 말자 이러고 그러면 이제 같이 막 김밥 말고 예. 그리고 그 선전에는 이제 한국 식품이 이렇게 슈퍼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을 봐갖고 다 한국 재료죠. 그걸로 한식을 하는 거예요. 이야. 네. 그러면 그 고마운 한국 분들이랑 지금도 그 언니나 사장님이나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세요? 언니는 연락을 못 하고요. 못하고. 네, 거기 사장님, 동사장님이 있었고요. 요 한국에 계시는 동사장님이 계시고 현지에 계시는 사장님이 계셨고 공장장님, 이사님 그분들 다 제 결혼식 때도 오셨어요. 어머, 제가 눈물. 네. 되게 감동이다. 그게 정말 이제는 10년이 지금도 넘은 그러니까. 이사님도 그렇고 네. 부장님도 그렇고 양천구에도 사시고 부천에도 사시고. 어떻게 보면 엄청 지금, 행운이시기도 하고, 아유. 근데 그 중국에 계실 때 그렇게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그 당시에는 중국 공안에 그 단속이나 두려움은 예, 저는 북송된다고. 저 같은 탈북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그 동북이나 아니면 연길, 연변 연변. 그쪽에 있으면 숨져있고 막 북송되고 그런 거를 많이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탈북 가정에 제가 난민 수경소에 있었거든.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들어서 알았던 거죠. 태국에서 처음으로 그런 거를 들으셔서 근데 아셨군요. 그 남방 쪽에는 북한 사람들을 몰라요. 노스코리아 사람들을 몰라요. 탈북자들이 온다는 것도 거 이렇게 북송시킨다는 그런 거 잘. 자체를 거기는 모르는군요. 강동성이 별로 북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공안 단속도 심하지 않고 그냥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런데 걸어다니고. 재진 내가 중국 국적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항상 경찰차가 지나가고 뭐 하면 숨져있죠. 떨리죠. 떨리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한국 회사에서 그 안에서만 딱 이제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탈북자들보다는 그래도 숨 덜 조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갈 생각을 조금씩 하시게 됩니다. 궁금해요. 처음에는 한두 달 이렇게 돈 그렇죠. 벌어서 어머니를 부양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었는데 왜 이 중국에서 일하신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네. 우선 그 기간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있나요? 이런 탈북 루트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뭐 우리가 북한 사람들 이렇게 다 한국 가는 그런 루트를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국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그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다가 북한에 내가 연결을 해갖고 한번 오빠가 두만강 건너와서 그쪽 그 경계 쪽에 건너온 적이 있었어요. 만나셨구나.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가슴 아프고 후회가 되는 게 내가 오빠 만나러 내가 갔다 올 걸. 응? 그랬으면 내가 오빠 얼굴이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오빠 얼굴도 저는 왔다 갔다 그 경비도 아깝고 무조건 돈을 모으면 오빠한테 집에 한 푼이라도 더 보내려고
오빠는 못 보고 그냥 통화만 하고 오빠 내가 이렇게 보낼 건데 오빠는 다 갖고 갈 수 있대. 뭐 TV 칼라 TV도 둘러매고 가고 돈 보내주면 돈도 다 갖고 갈 수 있다고 다 주면 자기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빠를 못 본 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생이별에 대해서 영영 못 볼 건데 그때 가서 오빠를 만날 걸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벌었던 거를 오빠한테 가서 가족들하고 나눠서 이렇게 오고 오라고 보내주고 보내주기만 하고. 네,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한국 채널이 들어왔어요. TV 그게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KBS 일 아침마당 이금희 MC 보는 그 프로그램이 아침마당 지금도 있죠. 나와요. 네, 지금은 MC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탈북하신 탈북자분이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나도 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갈 수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저길 나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회사 사장님한테도 저 탈북하고 싶은데 저 한국 가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루트를 모르면 진짜 지금도 중국에 있는 분들 고생하며 있는 탈북자분들이 보면 이런 루트를 몰라서 지금 중국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얘기해서 사장님이 그 루트는 모르고 그 중국 주민 그거를 갖고 한국에 올 수 있는 그거는 이제 결혼 전제로 해서 오는 거 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지도 못했고 난 나이도 어린데 무슨 결혼을 해서 간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든 이제 사장님이 지시를 해갖고 그거 중국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거는 만들어 주셨어요. 신분증을 만들어 주셨구나. 신분증을. 그래서 그거 갖고 있다가 이제 우리 강동성에 있던 그 탈북자들이 4명 있었어요. 자, 한국 기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한국 가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알아본 거죠. 그 루트를. 예. 야, 그 한국 회사 사장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탈북을 도와주셨네요. 네. 자, 이제 구체적인 탈북 루트 그리고 한국에 오시기까지의 과정과 한국 생활에 관해서는 잠시 쉬셔야 되니까 잠깐 휴식을 했다가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